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항체 검사 마지막 파트 중화항체가 생기면 면역력이 생길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코로나 항체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예외적인 케이스와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렸고, 중화항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지고 왔어요. 그래서 중화항체와 결합항체 차이가 있고, 우리가 결합항체는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때 주로 쓰이고, 중화항체는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내 몸이 얼마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약간 정량적인 그런 측정이 가능한 그런 검사법이었죠. 그렇다면 이 중화항체가 얼마나 있으면 내 몸의 감염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그런 면역력이 형성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면역력 확인은 결국에 중화항체로 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중화항체가 실제로 코로나19 면역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항체 검사 결과만으로는 백신의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체를 따질 때 있어서 우리가 항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세포 면역이라고 해서 T세포도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B세포와 T세포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체액 면역, 항체가 생성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포 면역을 통해서 우리 몸이 외부로부터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쓰여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B세포와 T세포가 있어요. B세포는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미사일을 쏘는 그런 면역세포고, T세포는 직접 가서 이제 바이러스를 무찌르는 그런 면역세포거든요. 근데 만약에 항체가 없어요. B세포가. 그러면 이 T세포가 더 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T세포만으로도 면역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체가 없다고 해서 항체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없다고 해서 면역력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T세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렸고,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식약처에서도 개인의 면역 상태나 어떤 예방 능력을 혹은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 여부를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T세포와 B세포가 없다고 하더라도 T세포가 살아남아서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던 건데,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결국 T세포가 우리 몸을 같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T세포도 이제 더 기억을 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항체가 없다고 해서 면역력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B세포도 활성화되고 T세포도 활성화되는데, B세포가 이렇게 항체를 생성시켜서 우리 몸이 바이러스로부터 유지를 하지만 T세포 자체도 이렇게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몸에서 이제 중화항체 값을 이제 최근 연구를 통해서 측정을 해봤어요. 봤는데,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고 나서, 안 맞았을 때는 이제 중화항체 값이 거의 없겠죠. 근데 맞고 나서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서서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백신 맞고 나서 뒤늦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추이를 확인해 보는 건 중요해요. 왜냐면 빨리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면역력이 빨리 감소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부스터샷이나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걸 증빙하는 그런 더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다 퍼센티지예요. 그러니까 최대치를 100으로 잡았을 때 떨어지는 그 양을 그것 최대치 대비 얼마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PCR 검사를 하잖아요. PCR 검사는 CT 값을 통해서 우리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을 한다고 했어요. 40이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있었죠. 근데 이 항체 값이 뭐 예를 들어서 400, 뭐 500 이런 수치가 20, 30보다
높냐 낮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 항체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값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높고 낮고에 대한 어떤 값이 딱 정해져야 우리가 항체가 이만하니까 너는 면역력이 있어. 너는 면역력이 없으니까 백신을 맞아야 돼. 전파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별로 뭐 노바백스, 뭐 화이자가 중화항체 값이 얼마나 되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뭐 중화항체 값이 적다. 이런 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백신을 맞고 나서 중화항체 값이 높나 적냐는 그거 대비 높냐 적나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높냐 적나지 면역력을 좌우하는 그 값으로부터 얘가 둘 다 이 넘어서는 수치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둘 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값에 대한 확립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항체 검사를 통해서 면역력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시기상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항체가 얼마나 많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구가 아직도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 항체 검사 언제 쓰냐라고 하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항체는 조기에 생기지 않아요. 감염되고 나서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조기에 검사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항체 검사를 그럼 언제 하냐? 지역사회에 이 코로나 감염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연구 목적으로 시도는 해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유병률을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뭐 모든 환자들은 그러니까 전체 인구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따져보는 거고 지난번에도 이제 그 진단 목적으로 강력하게 의심되지만 계속 음성이 나오는 환자들 아니면 뭐 이런 멀티 시스템에서 염증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는 그런 소아 증후군 환자에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혹은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한 연구 목적이에요. 면역력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따지는 목적이 아니고 일부 국가에서는 항체를 요구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때 한해서만 이제 항체 검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체 검사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이렇게 자료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마련을 해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백신 접종을 첫 번째 질문은 완료했지만 항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미치기 때문에 뭐 검사 시약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항체가 적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중요한 이 질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질문은 결국 이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가 음성이면 면역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생기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기준값에 대해서 이게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설령 그게 낮다고 하더라도 세포 면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T세포가 아직까지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두 번째 질문은 접종 완료 후에 만약에 항체가 없어요. 그러면 재접종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항체 검사만으로는 재접종 여부를 결정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항체 검사가 본인의 면역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아직까진 근거가 부족하다. 그 다음 백신을 만약에 항체 검사가 양성이에요. 그럼 백신을 안 맞아도 되나요? 중화항체가 있다는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했나 봐요. 그러면 항체 형성 여부로 접종 대상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항체 형성률이 낮은 어떤 환자들은 이제 항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겼다가 재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환자들에게서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안 올라요. 아니면 아예 검사가 했는데 항체가 계속해서 낮아져 있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추가 접종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 항체 형성률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환자의 그건 이제 뭐 돌파 감염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임상을 하시는 의사분들, 과학자분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항체 형성률만 가지고는 따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돌파 감염이 왜 일어나게 됐고, 그때 어떤, 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뒤늦게서야 부스터샷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 그때 강의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신 접종 후에는 항체 검사를 해야 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컨셉 두 가지. 항체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T세포라는 애는 항체 없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런 면역세포인데 이런 세포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항체 값이 높고 낮음의 정도는 어떤 면역 력을 갖게 되는 그 수치 값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CT 값이 40이라고 해서 이 40보다 아래면 코로나, CT 값보다 40보다 위면 코로나가 아니다. 이렇게 수치가 있어야 높다 낮다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항체 검사 제품은 왜 감염 이력 확인에만 사용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력에만 사용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항체 생성 정도와 면역력 상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백신을 맞고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감염됐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병률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연구 자료 목적에서. 하지만 이 항체, 특히나 이제 중화항체 값을 측정해서 이게 뭐 100이다, 400이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 값이 과연 우리 몸을 보호해 준 것을 충분히 어떤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요인이 되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코로나 항체 검사에 대해서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